예, 지금 시간이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랜이 이게 무선 랜인데요. 예, 이게 스트리밍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가 봐요. 상대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좀 교체를 할게요. 아마 조금 보시는데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격을 해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단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단선 위에 그냥 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정말 난감한 거죠. 예, 이런 형태를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폭등하든가. 예, 차라리 폭등하면 이격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은 폭등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까지 1월 달이 총 20거래일 중에 오늘까지 1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거래일 남았어요. 앞으로 5거래일 남았는데 거래량이 얼마냐면 거래량이 98.68%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거래량이 늘겠죠. 예. 단순 계산을 해봐도 단순 계산을 해봐도 어, 20일이니까 하루에 5%씩 나오는 장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5%씩 나오는 장이니까 앞으로 5거래일 남았으니까 한 25% 정도는 거래량이 남아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98%라는 소리는 예, 내일 거래량이 이제 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맨 위에서 느는 게 아니라 지금 맨 아래에서 느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늘었다. 그럼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누가 샀느냐? 개인이 샀죠. 예, 이번 달에 개인이 매수한 돈이 13조 원이 넘으니까 지금 거래량에서 매수를 한 주체는 개인이고 이제 매도를 한 주체는 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는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옆에서 예, 구경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형태의 장인데 어쨌든 거래량이 늘었고 예, 그 늘어난 거래량의 대부분은 이제 기관의 매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폭등하든가 폭락하든가 그래야 이게 모양새가 나와요. 예, 이렇게 끝나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자, 이제 다음 달로 가겠습니다. 5거래일이 남았으니까 다음 달로 가볼게요. 예. 이게 다음 달로 가면 어, 요새 뭐 별 얘기 다 있죠. 예,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비트코인 그 예? 1월 10일이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제가 수정할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수정했습니다. 자, 2017년도 12월에 식당에 가면,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이 성수동이었는데, 이 성수동 식당가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 그러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 넘겨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이 조만간 망하겠구나. 예. 그때 모시던 상사분이 자제분이 있었는데 자제분이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셀트리온도 이제 끝났겠구나. 예. 그러고 나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끝이 났고 이제 셀트리온도 끝이 났었죠. 개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거의 막장의 징후긴 하죠. 근데 좀 음봉이 나야 예,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양봉으로 계속 가면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격을 해소하려면은 400이요, 400. 400까지는 떨어져야 이격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빨리 매수한다고 해도 여기서 월봉상 매수를 한다면 27포인트가 하락해야 돼요. 예, 그런 상황. 27포인트면은 47에 28, 한 7% 정도. 지수로 7% 정도는 내려야 아, 이게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라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11월부터 이제 증시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1월까지는 매트릭스상 상승 주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투자 심리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 아빠 서준님이 보시는 게, 저는, 그러면 방송 못해요. 예, 아빠 서준님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방송하기 힘듭니다. 응, 진짜로. 방송하기 힘들어요. 음, 그러면 똑같이 생긴 봉을 한번 보자고요. 예, 똑같이 생긴 봉. 예,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요. 아니요, 아니요. 잘 보신다고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락 중에 장대 응봉이 실수는 아니에요. 잘 보셨다니까요. 날카롭게 보셨다고요. 예, 굉장히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빠 서주님이 굉장히 어, 잘 읽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의 시가 예, 그 정도까지는 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예, 보시면 오죠. 눈으로 보이세요? 저 장대 양봉의 시가를 길게 늘어서 보면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팬데믹 터지기 전의 상황이 예, 저 자리라고요.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 예, 그러면 반대로 쭉 가세요.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를 보세요. 예, 300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거죠. 되돌림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300을 보셔야 돼요. 300. 300 정도를 보시고 단가를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300. 그럼 300이면 얼마일까? 고포스로 얼마인지 볼게요. 고포스로 300이면 일단 대충 감안해서 4,4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거 돌아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4,400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안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즉 그 카페에서도 4,400원. 물론 이제 이게 감가상각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300까지 온다면 최대 4,4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올라가 가지고 저기서 매수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고, 어, 저 마지막 봉, 그쵸? 이, 봐요. 자, 이 봉에서, 이 봉에서 메인이 샀어요. 증권도 샀고, 그쵸? 근데 이 봉에서는 안 샀어요. 이 봉에서 산 거예요, 이 봉. 그럼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계산을 해볼게요. 볼게요. 증권이 1.4조를 샀어요. 여기. 이게, 예. 증권이 1.4조를 샀고, 외국인이 4.99조를 샀어요. 5조 샀다는 얘기죠. 11월 달에.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한 거냐? 6.3조. 그죠? 6.3조. 4조. 예, 6.4조 원을 가지고 11월 달에 끌어올린 거예요. 예, 12월로 가볼게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여기서 증권은 2.9조를 더 샀어. 예? 2.9조를 더 샀는데 웨이는 1.7조를 팔았어요. 1.75조 원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월이 됐습니다. 1월이. 자, 1월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증권이
2.62조를 팔았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그럼 여기서 뭘 했는지 보세요. 증권은 11월 달에 1.4조를 샀어. 그죠? 그리고 12월 달에 산 2.9조를 1월 달에 팔았어요. 그죠? 증권은 12월 달에 산 2.9조를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1.4조 물량, 11월 달에 산 1.4조 물량만 남은 거예요. 외국인은 그대로 그냥 5조 원을 들고 있다가 여기서 1.75조를 팔았죠. 그러면 1.75를 빼면 예. 그러면 대충 이제 3.2조가 남은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그냥 3.2조가 남은 거야. 예. 아무것도 없어요. 3.2조가 그냥 여기 있는 돈 중에 외국인은 3.2조가 남았고, 그쵸? 그 다음에 증권은 1.4조가 남은 거예요. 이게 다야. 예. 이렇게 하는 동안 개인은 얼마를 쓸어 담았어요? 14조 원을 쓸어 담았어요. 14조. 예. 근데 정작 1월 달 봉은 아무도 배팅 안 했어요. 개인 빼고는 배팅한 사람이 없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야. 왜? 손실이 없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11월 달 분만 남은 거예요. 11월 달 분만. 그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적으면 3.2조하고 1.7조가 남았으니까 증권은 3천억이 늘었고 외국인은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외국인은 그냥 11월 달 물량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죠. 왜? 단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11월 달 단가라고요. 그 이후에 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팔고 싶을 때 팔면 돼요. 무조건 수익이야. 예. 증권은 11월 달에 산 1.4조만 정리하면 끝이죠. 그러면 내리면 누가 손실이 나요? 내려도 얘네들은 손실이 없어요. 1번, 2번은 손실이 없습니다. 요 14조 원을 여기서 산 개인만 죽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죠. 계속 주고는 있어요. 개인한테 너 다 가져. 네가 미래야 하면서 계속 주고는 있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주기만 할 뿐. 네. 다우 지수가 떨어져야 외국인이 정리를 하고 나갈 텐데 다우 지수가 안 떨어지니까 외국인은 정리를 안 해요. 사지도 않으면서 정리도 안 해. 그리고 걔네들 뭐만 하냐? 계속 선물 가지고 단타만 쳐요. 선물 옵션 가지고. 네?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했다가 오늘 4,600억 매도했다가 내일 5,200억 매수했다가 정신없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 보면 다음 달은 예, 목표가가 얼마냐? 455. 예,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격은 여기 402 그러니까 지금 1차 매수가로 돼 있는 402.78 예, 여기가 어쨌든 이격이 해소된 매수 자리고요. 여기 그 다음에 455.77 현재 구조로는 그래요. 아직 오거레일이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가 상방으로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455.77 이상을 노려보는 거고요. 반대로 하방을 노린다 그러면 402.28을 보는 거죠. 자, 다음 달부터 1구간 들어가요.
예,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 여긴 6개, 예, 6개가 있고 여기 2개 있어요. 그럼 80이란 얘기죠. 예, 80이란 얘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우 지수도 그렇고, 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가 안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기 힘든, 예,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8개잖아요. 예, 근데 이걸 코스피로 보면 9개예요. 예, 코스피로 보면 9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코스피로 보면, 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이 오면 연말까지 갈 팔자예요. 하락이 오면 연말까지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초에 고점이 오면 저점은 연말에 오는 거죠. 문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언제냐? 7월인가 그럴걸요? 예, 8월. 예, 올해 8월. 예, 8월에만 저가를 붕괴시켜 준다면, 그러니까 8월 달에 7월 달 저가만 붕괴시켜 준다면, 지금 구조에서 지수로 본다면 여기까진 볼 수 있어요. 1600. 지금 3200인데, 예, 1600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잠시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면, 예, 볼린저 밴드 하단 못 뚫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못 뚫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 정도예요. 예, 하락이 시작되면,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근데 고가는 여기서부터, 그죠? 고가는 여기서부터니까 고가는 3월부터고요. 저가랑 종가는 2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오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하락이 오면 하락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하락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 못 깨게 계속 버티겠죠. 하락하기 싫으면 저가를 깨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면 월봉만 잘 보세요. 그러면 저가 안 깨지게 양봉으로 쫙 관리하잖아요. 이격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을 하죠. 지금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가 되면 이번 달이 끝날 테니까 최저 최저점 모드의 시기가 언제이지? 연말이게 되겠죠? 연말이 되든가 7월이든가. 7월 5와 연말. 예, 예. 바닥이 오는 시점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6% 정도는 또 이제 감가상각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하락이 찾아오면 뭐 상승이 찾아왔듯이 하락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오겠죠. 하락이 온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봐요. 한 가지는 백신. 예. 이게 백신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백신으로 무너지겠죠. 지금 음, 몇 가지 이슈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접종을 엄청 늦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접종을 하는 속도가 절대 안 빠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봤던 기록으로는 12월 15일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생산량이 5천만 도스, 아니 작년까지 5천만 도스를 시장에다가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도스를 내놓은 것 중에 뭐 유럽으로 간 것도 있고 뭐 다른 나라로 간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한테 배정된 물량이 2천만 도스가 조금 넘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2천만 도스를 줬다라는 거는 2회 그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럼 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안에 1,000만 명이 맞았어야 되는데 1,000만 명을 접종한 게 작년이 아니에요. 예, 올해 1월 14일? 예, 그 정도일 때 한 1,3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으니까 접종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자, 1월 22일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5월, 아니 4월 말까지 100일 안에 1억 명이 접종하게 하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어, 화이자의 경우 저 모더나는 몰라요. 화이자의 경우 예, 맞아요. 맞아요. 자, 화이자의 경우에 보면 음, 첫 번째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접종일로부터 28일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6주 간격으로 늘린대요. 6주.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6주 뒤에 2차를 맞는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접종 후 6주 뒤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두 번을 다 맞아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주사예요.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지만 그 다음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미국의 인구가 3.3억 명이고 그 중에 3천만 명이 감염자예요. 그러면은 3억 명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대상자고 그 중에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가는데 37에 21, 2억 1,000명이 맞아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2회 접종이잖아요. 2회. 1회가 아니라 2회 접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4억 도스를 접종해야 돼요. 4억.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쯤 될지 거의 불가능해요. 예. 하루에 300만 명, 300만 명씩 맞으면 열흘이면 3천만 명이고 100일이면 3억이잖아요. 그쵸? 예. 하루에 300만 명씩 맞아야 100일에 3억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2회잖아요. 2회.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두 번 맞아야 되는 거니까 3억이라는 건 1.5억 명이 접종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답이 없어요. 하루에 300만 명씩 맞아야 돼요. 하루에 300만 명씩. 지금 하루에 88만 명씩 맞는데요. 하루에. 근데 이게 300만 명이 맞아야 100일 안에 1억 5천만 명이 접종의 혜택을 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리고 6주가 지나야죠. 6주 간격으로 맞고 있으니까. 그러면 100일이 지나고도 6주가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간격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집단 면역은 사실상 상반기엔 어렵다. 상반기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백신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노바백스였나요? 그런 백신들이 더 FDA 승인을 받아서 예, 이게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그나마 그런 계획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급 물량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획은 그럴싸한데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예, 콜드 체인 만들어 놓고 접종할 센터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백신 안 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렸던 그런 계획은 실제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는 더 하겠죠. 우리나라 뭐 2월 달에 5만 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5만 개. 그러면 지금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는요. 원래 받아야 되는 국가들도 더 늦게 받을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 주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획이 없는 거죠.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제약사가 공급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접종할지도 모르고 그 5만 명 접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5만 명 접종해서 뭐 할 거예요? 5천만 명이 있는데 5천만 명 중에 5만 명을 접종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아야만 가능한 문제니까요. 거기다가 들어오는 백신이 이게 임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면 네, 부작용 같은 거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더 거부감만 생기겠죠. 다음에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슈화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드러날 때가 됐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팩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의 공급 일정이 느려지는 부분. 두 번째는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 근데 이 부작용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지금 그 백신이 사실 모든 변이에 다 통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남아공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경우에는 스파이크 부분에 변이가 일어나서 백신이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뉴스들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 되면 어쨌든 11월 이후에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 실질적으로 11월 이후에 오른 게 없어요. 다우는. 다우는 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대만하고 일본도 올랐지만 조금 특이한 흐름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겁나게 올랐지만 다우는 오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들은 11월 달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에 비해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엄청나게 올랐죠. 예,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달러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광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격이 이 모양으로 돼 있으니 올라가도 무섭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거든요. 저는 지금 흐름이나 작년 3월 달의 음봉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돌리느냐 마느냐인데 되돌리지 않으면 이런 광기가 나타나는 거고 되돌리면 끝나는 거죠. 자, 월봉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주봉에서 보면 어, 사실 기가 막히죠. 봉을 그리는 게 엄청 끝내주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고요. 여기가 TOGG예요. 근데 여기서 썼어. A. 근데 양봉이야. 예. 미친 듯이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만 안 무너지면 매수예요. 예. B. 예. 이번 주 저가를 안 무너뜨리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크. 예. 매수 영역이고 반대로 매도를 하고 싶으면 요 1번 위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은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내려갔어요. 이미 내려갔습니다. 종가 투자 심리도 내려갔고, 고가 투자 심리도 내려갔고,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시간은 하방이에요. 예, 매도자는 손절이 없습니다. 예, 매도자는 여기 넘는다고 손절이 되지 않아요. 왜냐? 예, 안 올라가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대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길 붕괴하면 매수는 손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길 붕괴하면 저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최대 여기까지.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예.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번. 예. 그러면 그 값을 볼게요. 385 정도 돼요. 385. 근데 이 385라는 수치는 월봉을 음봉으로 만들 겁니다. 예. 월봉이 음봉이 되는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 이번 주에 저가 깨지면 딱 발 빼야 돼요. 매수자는 발을 빼야 되고요. 매도자는 매도 치고 싶으면 여기까지 보세요. 433 이상. 예. 지금으로부터 6포 위, 6포 위로 6포인트 정도 오르면 매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쳤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거고요.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잊으세요. 예? 제가 여기 433 넘으면 정말 매도치기 좋아요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갔을 때 막 개인이 현물을 막 2조 원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이 한 1점 몇 조 원을 막 들고 사고 있어요. 그러면 해볼 만해요. 일봉으로 봐도 430.90. 예, 요 정도가 매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금요일 한 시가 정도까지 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시되 외국인 선물이 빵빵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사든가. 예.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저가를 깼다? 그럼 일봉은 최저가 모드예요. 최저가 모드면 예, 여기 408.89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 자리가
이번 주 저가예요. 그럼 이번 주 저가를 깨면 380까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금요일 저가 깨지면 안 돼요. 매수를 하시려면 금요일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 개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요 지지에서 사볼 만해요. 대신 단타 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깨면 매수는 화요일에 노려보세요. 딱 매수할 수 있는 날이 화요일이에요. 예, 화요일.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노리기 좋은 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할 거면 월요일에 양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봉을 만들어 놓고 화요일 날 갭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갭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 외국인이 금요일에 선물을 5천억 넘게 샀으니까 제가 보기에 월요일에 한번 쳐올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쳐올렸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월요일 날도 또 미친 듯이 현물을 사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고민해야죠. 예.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한 2.5조 정도 주고 있어요. 매도로. 미니도 매도예요. 예, 미니도 매도를 들고 있고 선물도 매도를 들고 있고 현물은 안 사요. 그런데도 올리면 그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죠. 미니 매도에 예, 선물 매도에 현물을 안 사는데도 오르면 아 그럼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방 배팅했는데 지면 잃고 말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현물은 보여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왜 보여드리느냐? 개미들이 엄청 샀거든요. 예, 개미들이 엄청 샀는데 자 월봉을 보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예, 허공에 떠 있어요. 윗꼬리 보세요. 윗꼬리. 요 윗꼬리가 되게 중요해요. 음, 윗꼬리를 감느냐 마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저 윗꼬리 친구. 그죠? 이게 윗꼬리 친구잖아요. 자, 삼성전자와 그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 둘이 윗꼬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야, 네가 윗꼬리가 길어, 내가 길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5일이 남았는데 저 월봉이 음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끔찍하겠죠. 예, 참고 삼아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주봉입니다. 자, 주봉이 아래가 열려 있어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랑 다른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자, 조금 달라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어. 코스피 200 지수는 하단선이 살아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죽었어요. 음, 그래서 모든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예, 시총이 너무 커서 삼성전자 내리면 답이 없어요. 자, 네이버가 6.5% 오르고 삼성 SDI가 6.31% 오르고 예, 삼성전자 1.48% 내리니까 지수는 0.73% 내리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개인들이 돈 넣었어요. 14조 원 산 것 중에 7조 원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면 삼성전자만 내리면 돼요. 그러면 개인들은 다 갇히게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리면 얼마까지 본다? 79,000원. 네. 이번 주 저가 깨지면
79,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79,000원을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는 여기 간다는 얘기죠. 385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매수해도 할 말 없어요.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번 주 저가를 딱 깨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판은 화요일에 냅니다. 화요일. 삼성전자 일봉. 지수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저가. 여기도 깨면 최저가 모드가 되죠. 다 똑같아요. 지금 봉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다 이번 주에 저가를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안 되죠.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순간 지난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봉이 어쨌든 반등했다가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냐면 금요일 저가를 깨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상승이 먼저 보여요. 쭉 올라갔다가 거의 431에서 433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만약에 월요일에 음봉으로 끝냈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양봉으로 끝나면 이제 제가 말을 바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했던 것 중에 도망간 종목이 있어요. 삼성생명. 지금 상태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도망간 자리가 여기에요. 전 여기서 도망갔어요. 튀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갔었어요. 더 많이 올라갔는데 미련 없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77,200원이에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까지 왔었으니까 일단 잘 도망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치 배당을 받으면 그나마 한 4%? 많이 챙기신 분은 한 4% 정도 이익이 났겠네요. 정말 은행이자 수준밖에 못 건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를 좀 볼게요. 오히려 더 솔직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그래도 상단선 아래까지 왔어요. 1번. 여기가 이격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한 2,500 정도 돼요. 자, 얘가 여길 가서 붙는 방법. 이게 1번. 그죠? 얘가 여길 가서 붙는 방법. 2번. 이게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면 요거 5,500이요. 5,500만 원까지 올라야 이격이 해소가 돼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한 2,500까지만 내리면 이격이 해소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3,60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1,900만 원, 아래로 1,100만 원 정도 내리면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잡고 홀딩을 하신다라는 거는 5,500만 원에다가 배팅 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매수를 보신다라는 거는 5,500에다가 배팅 하신 거예요. 근데 와, 나는 싫어. 포기할래. 그러면 이거는 2,500만 원 아래로 보시는 거죠. 이제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에 요 저가가 깨졌어요. 여기 깨졌거든요. 1번
깨졌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이건 이제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여기 이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요게 매도 단가예요, 요게. 그리고 매도 단가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가 최저가 모드의 기준이 되죠. 예, 여기. 요게 2천만 원 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여기를 깨는 순간 목표치가 여기에요. 감안하시라고요. 예. 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현재로 보면 지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르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 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하단선 여기 있어요. 상단선 여기 있고 1번, 2번.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저가 모드잖아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그 다음 타겟은 여긴 거예요, 항상. 이제 저가를 깨면 무조건 2천만 원이야, 저가를 깨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는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만 계속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월봉의 이격이 해소되는 게 2,500 정도라 그랬잖아요. 요 정도예요. 예. 근데 여기를 간다라는 거는 여기를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2,500을 가는 힘이면 2천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5,500만 원으로 가는 흐름이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래로 미끄러지는 순간 고속도로라고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요. 매수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훅 떨궈 가지고 네, 한 7%, 8%를 한 10분 안에 빼버리면 못 도망가요. 우리 같은 사람. 저 예전에 이오스 뭐 십몇 프로의 수익을 내놓고도 기다렸는데 순식간에 다 빼던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10% 수익이다, 20% 수익이다라는 걸 가지고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야간에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 동안 빼버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은 현재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3,29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비싼 거예요. 지금 가격 겁나 비싼 거예요. 다음 주로 보면 이번 주 가격은 이 가격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안 돼. 지금 다음 주에 산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하에서 사야 되니까 이번 주 저가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봉. 예. 자, 과거로 볼게요. 이거 제가 카페에 글 좀 올려놨죠? 너무 웃겨서. 예,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핸들링을 잘하는지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래량. 예, 이게 악마의 짓이에요. 우리 보면 코스피에 보면 거래량이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거래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깨면 여길 가도 되고 여길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번 주 저가잖아요.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요. 열었어 다. 거래량만 빵빵 터지면 돼. 거래량만 빵빵 터져주면 예, 뭐 여기 깨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상단선이 있고 여기에 하단선이 있어요. 3번, 4번 그죠? 그리고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저가인데 고가는 의미가 없어요. 1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가는 1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 저투가 한 번 더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또 최저가 모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여기를 깨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주봉의 저가란 말이에요. 주저. 그죠? 주봉의 저가에
여길 깨면 주봉 저가까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야? 지금 9시면 내일 9시까지 이제 11시간 남았잖아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여길 깨지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주봉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끝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여기가 깨지면 안 돼. 여기 무조건 손절선이야. 설사 여기를 깨고 이렇게 올랐어. 그럼 저를 욕하세요, 그냥. 저를 욕하고 끝내야 돼. 예. 여기 안 깨져야 돼요.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요 4번이죠. 오늘 딱 4번까지 왔다가 딱 튕겼다가, 예, 3번 가서 다시 밀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안 움직이고 하단선에서 튕기고 상단선에서 밀리고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계속 희망회로 돌리면서 물량 넘겨주고 있겠죠. 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저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비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봐요. 나머지 볼게요. 이더. 예. 자, 이 동네는 오히려 더 올라. 그렇죠? 이더는 이렇게 오르고, 예. 리플은 요 모양이고, 다음에 이오스도 오를까요? 이오스도 안 올라요. 라이트코인은. 라이트코인도 안 올라. 이더만 올라요, 이더만. 신기하네. 그죠? 이더만 오르고 있어요, 이더만. 예. 지지가 여기 있죠. 그나마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건 이더예요. 음. 리플은 살아있나? 안 살아있죠. 리플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이오스는? 이오스도 추세가 없어. 예. 트론. 트론은 애매해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이제 죽었어. 그죠? 리플은 조심하세요. 월봉 아래 다 열렸습니다. 예. 이건 여기 저가가 안 깨져야지만 매수해요. 여기 무너뜨리면 100원 보실 거예요. 100원. 조심하세요. 자, 이게 음봉으로 끝나느냐, 양봉으로 끝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보세요. 이만한 윗꼬리. 이거 엄청 크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의 윗꼬리를 만든 월봉은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락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음봉 그리면 1년 뒤에 보세요. 1년 뒤에. 그쵸? 아니, 이렇게 그리면 1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렇게 음봉 내면,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돌고 돌면 소용없어요. 그냥 어차피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시장이 너무나 단순한 구조잖아요.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배당을 받아. 그러면은 뭘 할 게 있는데 이건 사고 파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차익만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에서 다 팔게 만들려면 바닥까지 징글징글하게 괴롭혀가지고 다 털어야 되니까. 예.
지난달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 내년에 뵙는 거죠. 더 이상 분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계속 나쁜 얘기만 해야 될 테니까. 저는 이 비, 비트코인을 제외하고요. 알트코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제가 암호화폐를 보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 봤으니까 18, 19, 20, 18, 19, 20 그죠? 만 3년을 봤단 말이에요. 만 3년 동안 본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암호화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암호화폐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뭔가 그럴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 오를 근거가 없는 거죠. 왜 올라야 돼요? 뭐가 있어야 오를 거 아니에요. 기업은 매출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려요. 가격이. 그런 걸 보면서 좀 알트에 대해서는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없어. 누가 사고 누가 팔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진 자들이 올리고 내리기가 너무 쉬운 장이에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시니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뭘 알아야,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뭘 알아야 정보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맞으면 잘난 척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없어요. 그냥 엿장수 맘이에요. 차트도 엿장수가 맘대로 그려. 예. 그러니까 이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있고 투기라는 게 있고 도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는 일단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배팅했을 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알아. 그리고 앞으로 업황도 좀 알아. 그죠? 그 다음에 나도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이 돈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해 하지 않는 그런 배팅을 했다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투기는 몰라요. 흐름만 잡는 거야, 흐름만.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럼 사고, 내릴 것 같아. 이거 팔아요. 이건 투기죠. 도박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왜?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뭐 순간적으로 확 올랐다가 툭툭 틀어져요. 왜 올랐어요? 몰라. 돈 들어오면 오르고 돈 빠지면 내리는 거라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파악이 전혀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알트는 완전히 도박이라고 봐요. 비트와 이더 정도는 투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알트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자, 이게 이오스 차트인데요. 이거 보세요. 쭉 올랐다가 다 뺐어요. 쭉 올랐다가 다 뺐다고요. 근데 차트로는 이건 올라갈 차트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차트대로 그렸어. 이렇게 누르니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갈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몰라요. 이런 친구가
트롤은 좀 덜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스텔라였나? 스텔라도 그나마 좋네요. 라이트코인? 예. 라이트코인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이거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암호화폐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걸 활용해서 정말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믿고 했는데 요거 먹기 딱 좋죠. 체인 링크요? 업비트에 있는 거예요? 체인 링크. 업비트에 있어요? 저희 빗썸은 연동이 안 돼서 업비트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역시 예, 이건 차트가 없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주봉은 상승 중, 일봉은 벗어났고, 아니 월봉은 벗어났고 매수가를, 주봉은 이것도 벗어났고, 일봉은 공중에 떠 있어요. 잠깐만요. 아직 일주일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더. 근데 이걸 매수하라 그런다면 22,900원 밑으로. 22,900원 밑으로. 이건 주봉상. 산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이격이 해소돼야 되니까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어쨌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네, 골치 아파지죠. 아,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운명의 날입니다. 예, 운명의 날.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 지금 간 보고 있어요. 간 보고 있습니다. 간. 이거 보세요. 간 보고 있지. 여기 이제 꼬리까지 그렸어요. 이거 깨지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 사실 이제 암호화폐 앱을 만들었으니까 암호화폐 앱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암호화폐 쪽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 저로서는 정말 예, 제 머리 구조로는 예, 이걸 음, 감당하기가 이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비트 정도만 계속 정보를 드리는 거죠. 어차피 비트가 기준이니까. 비트가 5천만 원 가는 동안 알트들은 가는 종목이 없어요. 예, 그만큼 알트가 가진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옛날에 닷컴 버블 때 닷컴자만 붙어 있으면 잘 날아가던 종목들이 그죠? 결국에 몇 종목 말고 다 죽었잖아요. 음, 어찌됐든 암호화폐에도 차가운 겨울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물건을 팔고 싶지만 아, 사기를 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분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만 내 분석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빨리 이 프로그램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움직이는 무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측 가능한 선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구조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와, 알트는 도저히 도저히 이건 예. 음. 근데 이제 비트가 좋은 건 그거예요. 만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사 잘못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만기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어. 그래서 그런 면에선 최고 좋죠. 그렇다고 증거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베스트 아니겠어요? 증거금 안 달라는 게 어딘데요? 옵션이나 선물은 증거금 달라 그러잖아요. 돌아버려요. 물리면 맨날 전화 와. 야, 너 물렸어. 너 돈 안 넣으면 너 팔아버린다.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비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고버스를 사서 들고 있지만 전화 안 오잖아요. 응? 너 고버스 손실이니까 가만 언더 이런 전화 안 오거든요. 내버려 두면 돼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계좌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마진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웬만하면 마진하지 마세요. 정신만 괴롭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막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게 투자금이 있어요. 예? 이렇게 투자금이 있는데 요만큼. 예. 요거는 대여해주고 나는 원금을 이만큼만 넣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원래는 이만큼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요만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증거금이라고 해요. 증거금. 예. 요렇게 하는 건 요 손실이 원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더 대여해주는 측에서 원금을 더 넣어라고 압박을 하죠.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마진콜. 예.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 구조에는 이렇게 증거금을 쓰기 때문에 원래 사야 되는 가격의 15% 20%의 가격에 사다 보니 예, 변동성이 일어나면 손실 원금 가지고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금이 이거면 실제로는 나는 투자금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마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랑 또 달라요. 마진은 이 원금 있죠. 원금의 수익폭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이거는 증거금의 범위가 아니라 고 손실폭을 벗어나면 바로 컷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금은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커팅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 범위가 너무 짧아서 벗어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흐름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돈 다 잃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마진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비트든 뭐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예,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시는 게 정신적으로 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하루 보고 있으면 미치죠. 왜? 아이, 마진 고배율이나 옵션이나 똑같아요. 옵션 보세요. 하루에 90% 빠져요. 하루에, 하루에 90% 빠져요. 한 2, 30만 원 넣으면 3만 원 되고 2만 원 되고 그래요. 바로 그날 당일 그래요. 그래서 옵션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차라리 여기 이 비트코인에서 이거를 할 거면 그냥 선물 옵션 하시는 게 베스트. 예,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어, 투자를 해서 인생을 바꾼다? 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쨌든 돈은 계속 벌 건데 벌고 있는 돈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요. 예. 이제 저는 그래서 좀 더 좀 길게 길게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짧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옵션을 강추해요. 예. 짜릿짜릿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큰 돈 가지고 할 상품은 아니에요. 큰 돈 가지고 하면 그 큰 돈이 내 삶에서 작은 돈이면 할 만하죠. 근데 그걸 잃으면 뭐 그 월세를 낼 수 없다든가 아니면 전세금을 날린다든가 예, 이런 식의 거래를 하시면 거의 인생이 쉽게 망가지게 되겠죠. 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절대로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부분이지. 근데 투자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예,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예,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는 주식밖에 없다. 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알아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고 다 시장을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투자를 몰라서 돈을 날렸을까요? 예. 이 시장이 그 어떤 시장보다 잔인한 곳이에요. 공짜가 없는 곳. 그래서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비트코인은 어제 저가 깨지면 쳐다보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